이번 시간에는 뱅에돔 제롭지 채비와 그에 따른 왜 그렇게 채비를 하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뱅에돔 제롭지 채비와 그에 따른 왜 그렇게 채비를 하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칠판의 왼쪽 편에 제가 지금 뱅에돔 제로지 채비도를 그려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채비는 제가 약 한 15년 전에 일본의 긴꼬리 뱅에돔을 치러 다니면서 일본 현지인 분한테서 배운 건데 지금은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죠. 대중화가 됐는데 일단 기본 채비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원줄을 일단은 있어야 되겠죠. 원줄이 2호 내외 정도. 뭐 대상의 CR이 크다면은 좀 더 굵을 수도 있겠고, 뭐 적다면 좀 낮출 수도 있겠고, 또 예민하면 또 낮춰야 되고, 이제 긴꼬리 뱅에를 위주로 친다면은 이 원줄의 호수는 또 상당히 높아져야 됩니다. 보통 뭐 기본이 뭐 4호에서 뭐 심하게는 8호, 예, 그 정도, 더 이상도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대물뱅에도 그런 경우에. 그리고 목줄도 그에 비례해서 뭐 한 3호에서 6, 7호까지 올라가겠죠. 예. 그 긴꼬리 뱅에돔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래 그 파워가 엄청나서 또 긴꼬리 뱅에돔은 또 일반 뱅에돔가가 아니고 사실은 그 부시리가에 속하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스피드가 강하고 그 힘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채비로는 이겨내기가 어렵겠죠.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긴꼬리 뱅에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채비는 이렇습니다. 이제 원줄과 목줄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알려드린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알려드린 나로도 매듭이 들어갑니다. 나로도 매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로지. 이 제로지들은 뱅에돔 제로지들은 주로 작고 예민한 스타일, 뭐 좀 멀리 공략을 하려면 좀 중량이 있어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국내에서는 작고 예민한 스타일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죠. 근데 진짜 긴꼬리를 또 칠 때는 좀 크고 예민한 그런 스타일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신지 밑에는 멈춤봉. 예, 안 그러면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흘려내리기 때문에 멈춤봉을 다는데 요 거리가 있습니다. 요 직결에서 멈춤봉까지 거리는 10cm입니다. 10cm. 10cm고 그 다음에 멈춤봉에서 이 나로도 매듭까지 거리는 30cm입니다. 총 40cm죠. 총 40cm고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직결로 일단 직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줄은 약 3에서 4m. 뱅에돔 같은 경우는 이 자연스러움이 중요하고 경계심이 많은 어종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길게 쓸 수 있으면 좀 더 유리한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3에서 4m 정도를 쓰고 그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 5에서 8호 정도, 일반 뱅에의 경우입니다. 5에서 8호 정도, 그 정도 바늘을 쓰시고 목줄은 1호 내외 이 정도 쓰시는데 긴꼬리 뱅에돔을 만약에 대상으로 할 때는 이게 전부 강화가 돼야 됩니다. 상당히 뭐 한두 단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늘부터해서 목줄 모든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전체 길이 해봤자 뭐 목줄을 4m를 주더라도 전체 해봤자 4m 40밖에 안 되는데 그럼 바닥층에 있는 고기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채비는 그 띄울 낚시 채비입니다. 전형적인. 그러니까 대상어 뱅에돔이 잘 떠주거나 긴꼬리 뱅에돔 같은 경우는 치고 부상하는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잡는 채비고 주로 일본 쪽에서는 이런 채비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뱅에돔 우리나라에서 칠 때 수심 깊이에서 수온이 낮아서 깊이에서 논다고 그러면 이 나로도 매듭을 수심을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고 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부분은 없으니까 뭐 5m면 한 1m 정도 더 올려주시고 뭐 6m면 또 더 올려주시고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고 왜 이런 채비를 쓰는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본다면 만약에 갯바위에 이렇게 낚시인이 서 있으면 이제 뱅에돔의 습성을 알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 뱅에돔은 기본적으로 작은 놈들이 상층에 있습니다. 상층에.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뱅에돔을 키워봐서 또 그런 경험도 있죠. 실제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 크기의 뱅에돔은 중천, 큰 놈들은 바닥층에 있습니다. 바닥층. 큰 사이즈들은 바닥층에 있는데, 또 이게 이제 거리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작은 것, 예, 중간쯤 되는 거리는 중간치, 그 다음에 좀 먼 거리는 큰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가 거리로 대충 말씀을 드리면, 소형 정도 같은 경우는 보통 7에서 한 10m, 예. 그 다음에 중형 정도는 한 15에서 보통 한 20m 내외,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대형의 경우에는 한 30m. 예. 이제 거리입니다. 이렇게. 갯바위에서 거리. 수심은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고, 또 아무래도 낚시를 뱅에돔 할 때는 뱅에돔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쓰는 채비를 쓰는 이유가, 바늘이 별건 들어가봤자 이렇게 놀겠죠. 이렇게 노는데, 실제로는 목줄에 뽕 뚫어놨기 때문에 완전 표층으로 떠오릅니다. 표층으로 거의 흘러가는데, 이런 경우에 작은 뱅에돔도 덤빌 수 있지만, 작은 뱅에돔들이 이렇게 완전 표층에 떠서 입질을 하는 경우는 그래 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밥도 아무래도 좀 식물성 위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그 작은 뱅에돔들이 작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잡아봤자 소용도 없죠. 그러니까 작은 뱅에돔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치나 큰 놈들은 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파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잡어층이나 작은 뱅에돔이 있더라도 채비가 이 위에 떠서 밑밥을 계속 동조를 시켜주면 이 밑에 있던 놈들이 치고 올라오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빠르고. 그래서 충분히 큰 놈들이 입질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표층에 있을수록 내려가면 어중간하게 이런 그 중간 사이즈의 고기에 입질을 받게 되지만, 표층에 띄우게 되면 이 고기들이 아무래도 시선이 좀 덜 가게 되고, 큰 사이즈들이 집중을 해서 보다가 치고 올라가서 이 먹이를 먹고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층에 띄울수록, 특히 긴 꼬리 뱅에돔도 그렇습니다. 표층에 띄울수록 큰 놈의 확률이 많습니다. 사이즈 큰 대형급.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방송을 한 번씩 보셔도 그분들 거의 제로치 내외 계열을 찍을 쓰지 B나 2B나 3B도 잘 안 씁니다. 특별한 경우에 B 정도까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뱅에돔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뱅에돔 제로치 채비를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채비를 잘 아시고 잘 이해를 하시고 나름대로 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2제로나 3제로나 요런 채비의 운용법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되면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로치 채비를 잘 이해하시고 운용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재밌는 뱅에돔 낚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